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이에요. 입동이 다가와서 그런지 약간 바람이 싸늘해요. 그죠? 옷깃을 여미게 되고 이럴 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이거는 억조조, 다른 말로 조짐조. 네,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억조창생. 이 억은 이제 억자에다가 억조창. 이게 창이라는 건 이제 풀을 창자를 써서 그다음에 생 이렇게 쓰면 억조창생이라는 거는 수많은 백성이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길조, 흉조, 뭐 징조, 뭐 조짐, 망조,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. 이거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억조조보다는 조짐이란 뜻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물론 여기서 억조창생가 될 때는 억조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게 하나하나 이게 생각해 볼 때 이 글자의 그 자원을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딱 보면은 왠지 꼭 제부수인 것 같아도 이거는 사람인 발이 부수예요. 그리고 이거는 자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형자다. 이 거북이 등딱지가 갈라져서 이게 터진 그 무늬를 본뜬 글자다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부수는 사람인 발인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자전에는. 그래서 옛날에는 거북이 등딱지를 구워서 거기에 그 생긴 금을 보고 기흉을 점쳤기 때문에 조짐이란 뜻을 이제 나타낸다. 이게 자전적 설명이에요. 자전에 나와 있는. 그러면 여기 조짐이란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. 그러다가 나중에는 억조가 나온 거는 그 갈라진 틈이 갈래 작은 실금까지 아주 많이 금이 생겨갖고 억조라고 이제 그 뜻도 이제 파생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는 대표 훈음이 억조조지만 조짐조의 해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 등딱지 갈라진 그 틈, 이게 벌어진 그 갈라진 그 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억조조는 다른 말로 조짐조인데 조짐조의 해석 그 자원풀이가 더 맞고 그다음에 숫자 이게 억조창생하면은 숫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수많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좀 쉬운 글자도 좀 나와줘야 이게 외우실 때 조금 편하시다고들 그러셔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글자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한자가 어렵지 외우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 박자 쉬어가는 의미로 이제 쉬운 것도 넣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꿩치. 자, 꿩 그러면은 당연히 새 종류니까 여기 새추가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냐면 치악산. 강원도 원주에는 치악산 할 때 치자를 이거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꼬리미자를 쓰면은 치미 그러면 꼬리미자 써서 꿩의 그 꽁지깃. 꿩은 그 꽁지깃이 좀 길잖아요. 다른 어느 새들보다는 조금 길어요. 대체적으로 뭐 참새, 제비, 무슨 까마귀, 까치 이런 거에 비하면 꽁지깃이 좀 길어요. 그죠? 그 모습이 화살처럼 이제 길다 이런 얘기예요. 이 글자의 자원 설명이. 그러면 꿩치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짐승 이름 사란 뜻도 있고 땅 이름 이라는 뜻도 있고 키 작을 개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러면 대표 훈음은 꿩치, 치로 나왔는데 치 말고도 이 사라는 그다음에 이,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. 전주문자죠.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이제 그 사자성어를 보면은 여기다가 봄춘자를 쓰고 이렇게 사자성어 보면은 그러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. 그다음에 명 울명자기 쓰면은
춘치자명 그런다면 뭐냐면 봄철에 여기 봄철에 이 꿩이 스스로 운다 이런 뜻인데 속뜻은 뭐냐면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제풀에 하는 거. 이게 꿩이 지금 지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거지 내가 배고프니까 우는 거고 아니면 저 포식자가 나를 향해서 우니까 울고 이런 걸 모르는 거죠.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지가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. 참새가 짹짹하는 것도 지가 울고 싶어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제비가 지지배배 한다도 아 뭔가 제가 이제 우는구나 이게 생각을 하지 제가 왜 울까 이 시점에 왜 울까 이러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속뜻은 뭐냐면 어떤 뭐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제풀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춘치자명이다. 요건 울명자예요. 울명자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렇게 까마귀 오자를 써버리면은 이건 울오자 오열하다 할 때 울오자가 되는 거고 슬프로 울오 이렇게 돼요. 슬프다 할 때.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. 세조로 나와 있고 여기는 까마귀로 나와 있어요. 그 차이인데 이거는 울명이 되는 거고 얘는 슬프로자가 되니까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. 이거는. 그러면 꿩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 종류니까 새추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꿩깃이 다른 새들보다 좀 길어요. 화살 모양처럼 좀 길다 해서 여기 화살씨가 나왔으니까 쓸 때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를 실이 돼버리고 없는 글자가 되니까 이렇게 쓸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거는 돌회. 돌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돌석은 이 돌석 했을 때 뜻이 전혀 다르죠. 이거는 동사로 돌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명사 돌멩이 할 때 돌이잖아요. 전혀 다르죠. 그러면 이 돌회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좌회전, 윤회사상, 뭐 회피하다 할 때 아니면 순회, 뭐 순회 공연을 한다 이럴 때 순회할 때 이걸 쓰는데 이 자원 설명은 뭐냐면 이것만 해도 돌회예요. 이것도 돌회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돌회는 말 그대로 만약에 제가 개수대에다 물을 부으면은 구멍 속으로 이제 물이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고 치면 그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회전을 하잖아요. 그 회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온 게 돌회자예요.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 길게 걸을 인 이게 나와 있어요. 이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도는 동작이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물이 돌든 사람이 빙글빙글 돌든 아니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든 그 도는 동작을 말한다.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렇다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돌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점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끊어져 나갔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이렉트로. 자, 이거는 뭐냐면 차이가 여기 그 길게 걸을 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었다가 나가는 거고 책받침 같은 경우에 점 찍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요. 끊지 말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의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이 돌회, 돌순할 때 이게 둘 다 돌다예요. 그죠? 그러면은 순회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뭐 대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순회한다 그러잖아요. 이 돌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국토순례 할 때 보면은 만약에 저 부산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구석구석 뭐 경찰이 순찰한다 할 때 순찰할 때도 순자 돌순자를 써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석구석 살피는 거를 말하는 거. 이럴 때는 돌순자가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고 요 차이에서는 여기에 길게 걸은 이는 점이 없는 대신에 여기 끊어서 나가는 거고 점이 있고 대신 여기는 다이렉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있을 때는 항상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뜻이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여기에 돌이라는 거는 돌멩이 돌이는 거고 여기에 돌이라는 거는 도는 거, 동사,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나중에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. 그죠?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그 뜻을 알아야만이 문맥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
문해력이 발달하려면 그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거나 아니면 독서량이 풍부하거나 그래야 문해력이 발달하듯이 이렇게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. 그죠? 자, 그러면 오늘 조금 쉬운 글자들을 준비했는데 쉬운 것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것도 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면서 할게요.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